안녕하세요.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우종욱입니다. 여기는 스트롱홀드 본사 미팅룸 3번이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여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빠질 거고요. 일단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와 그 다음에 고객분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온라인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팅이라는 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만 컨텐츠를 받아들이다 보면 다양한 중간중간에 여러 질문들, 그러니까 로스팅할 때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열을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 혹은 나는 이런 맛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생두별로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해소해드리고 로스팅에 한번 반영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굉장히 저희 로스터를 사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요. 저희 옆에 보이시는 박상호 로스터님 모시고 2주에 한 번은 로스팅 계속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사 관련된 질문들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 금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소통을 많이 할 생각이니까 여기 글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디오피아 코케 허니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때는 먼저 사전에 질문을 해서 어떤 생두를 볶아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그 생두들을 모아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회당 로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의 방향과 어떤 진행의 큰 틀을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통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교육 콘텐츠도 부족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반기에 공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스트롱홀드의 좀 변화의 모습들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많은 의견 주십시오. 저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길까요? 마지막 하나. 저희 카페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질문 중에서 기술적인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조만간에 카페분들을 회사로 모시고 나서 테크샵처럼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혹은 질문 사항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옆에 이제 박상호 로스터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고 소개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실 거고요. 그거를 저희 로스터 염님이 옆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커피 그리고 스파크커피 컨설팅의 박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롱홀드와 함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S7을 써서 어떻게 로스팅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2주에 한 번씩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꼭 제가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초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계기 통해서 이제 많은 S7 유저분들과 그리고 S7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았던 분들, 그리고 S7을 쓰시면서 뭐 로스팅을 S7을 하셨을 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방송 전에 그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보고 로스팅을 하면서 최대한 좋은 답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홀드 염선영이고요. 저희 네이버에 스트롱홀드 유저 커뮤니티라는 아주 좋은 유저분들을 위한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요. 로스팅 프로파일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일단 지금 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네이버 카페에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일단 처음에 어떤 질문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페에 율리안 님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로스팅 초보입니다. 에티오피아 생두를 좋아하는데 아직 에티오피아의 특유의 맛을 못 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혹시 에티오피아 계열의 생두로 로스팅 실습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보고 저희가 오늘 볶을 커피가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를 준비했고요. 오늘 그 커피를 써서 제가 어떻게 로스팅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여원님. 로스팅 할 때 단맛을 끌어내기 위한 노하우. 로스팅 할 때 단맛을 끌어내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하면 아무리 좋은 생두를 써도 맛이 좀, 이게 모든 로스팅 작업을 할 때 모든 이제 저희가 로스터로서 이제 로스터의 역할은 이 생두의 본연적인 맛을 살리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쓴맛, 단맛, 산미, 바디감 그리고 클린컵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로스팅 프로파일 통해서 어떤 맛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특정 부분을 어느 부분은 죽이고 어느 부분은 더 살리고 아니면 다 밸런스 있게 로스팅 하느냐가 이제 로스터의 역할인데 단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1순위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죠. 뭐냐면 단맛이 없으면 모든 밸런스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저는 근데 단맛이 좋아야 좋은 커피다 막 이런 것은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단맛이란 것은 일반 소비자가 커피를 접했을 때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맛이고 그리고 제일 호감도가 높은 이제 맛이기 때문에 단맛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일단 여기서 질문 주셨을 때 좋은 생두를 써도 맛이 이상하다라고 쓰셨던 거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생두가 좋을수록 단맛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킬로당 6,000원짜리 생두와 킬로당 3만원짜리 생두는 일단 단맛과 그리고 클린컵 그리고 복합성은 비쌀수록 그 생두가 퀄리티가 더 좋을수록 훨씬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두가 더 좋을수록 단맛을 더 끌어내기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싼 생두보다는. 근데 생두가 좋은 걸 써도 단맛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당연히 로스팅 문제겠죠. 그러면 먼저 로스팅 프로파일을 봐야 되는데 로스팅 프로파일을 보기 전에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로스팅을 했는데 원하는 단맛이 안 나왔다 그만큼 안 나왔다 했을 때 먼저 커핑을 해보고 그리고 커핑과 그리고 브루잉 통해서 수율을 재봐요. 그래서 수율을 재는 이유는 이 커피가 지금 언더 디벨로먼트가 난 거냐 아니면 덜 익은 거냐 아니면 너무 익었느냐 그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 먼저 수율을 재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율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단맛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의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수율도 괜찮게 나왔는데 단맛이 잘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일단 로스팅을 할 때 특히 S7을 로스팅 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할 것이 열풍과 할로겐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몇 분들의 로스팅 프로파일들을 봐보고 어떻게 다른 유저분들이 어떻게 이제 프로파일을 잡으시는지 봤는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맛은 제가 로스팅하는 스타일은 단맛을 최고치로 끌어내기 위한 로스팅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는 처음부터 할로겐과 열풍의 비율을 너무 높게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g에서 600g 생두를 썼을 때 에티오피아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또 가공법이나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저는 할로겐을 3이나 4 이상을 쓰지 않아요. 처음에 투입할 때. 왜냐면 이 단맛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로스터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뭐 드라이잉 단계, 그리고 브라우닝 단계, 그리고 이제 디벨롭먼트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로스팅 프로파일이 아니는데, 단맛은 드라이잉 단계와 그리고 그 마일라드 이제 브라우닝 단계가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을 잡느냐에 따라 이제 단맛이나 바디감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높은 열풍과 그리고 높은 할로겐을 잡아버리면 드라잉 단계랑 그 브라우닝, 그 마일라드 단계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랬을 때 1차 크랙이 터지고 내가 너무 초반 구간을 너무 빨리 잡고 1차 크랙이 너무 빨리 들어갔으면 아무리 1차 크랙 구간을 늘려도 단맛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밋밋해지고 조금 더 모든 그 밸런스를 좀 깨지는, 밋밋해지고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제 로스팅 프로파일들을 이제 나중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좀 올릴 텐데,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초반에 최대한 너무 낮게는 아니지만 좀 낮은 열량과 열풍과 그리고 할로겐을 잡고, 그리고 서서히 올리다가 다시 내리는 프로파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물론 생두와 프로세싱 따라 어느 시간대에 그걸 바꾸느냐가 좀 다르지만, 긍정적으로 저를 봤을 때는 거의 제가 초반부터 열을 확 시작하거나 그런 프로파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 이 기여원님이 뭐 로스팅 프로파일을 제가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투입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롱홀드 S7이 한 800g까지는 로스팅 가능하지만 500g과 800g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g, 300g을 볶았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로스터든 이게 예를 들어서 800g까지 볶을 수 있다고 해서 800g을 다 넣는 거는 저는 비추해드려요. 근데 그건 어느 로스터나 똑같아요. 뭐 프로벳을 5kg짜리를 다 5kg 다 넣어도, 투입량을 다 넣어도 맛이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제가 거의 모두 추천해드리는 거는 총 가능 투입량의 80% 정도까지가 열과 그리고 이제 열풍이 가장 잘 생두들이 흡수할 수 있고, 거기 로스팅 프로파일이 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입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흑인 농부님. 이름이 다들 독특하세요. 1차 크랙 이후 열량을 늘리시나요, 줄이시나요? 크랙 이후 생두 안으로 열이 들어가는데 낮아지는 ROR에 열을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나요? 아니면 쭉 떨어뜨리시나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1차 크랙이 들어가면서 열을 더 올리는 프로파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어느 배전도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S7을 쓸 때 뭐 이제 필터 커피를 볶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2차 크랙까지 저는 안 들어가죠. 저는 이제 배전도가. 그러니까 약배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이 아니라 약중배전이라고 이제 하면, 약중배전을 하면서 1차 크랙에 들어갔을 때 열을 올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뭐 저도 처음에 이제 S7을 쓰고 많이 실험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1차 크랙 이후 열을 높여보고, 그리고 뭐,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커핑에서 매번 잘 나왔던 것은 1차 크랙 들어갔을 때 오히려 ROR 그래프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지금 흑인농부님은
쭉 떨어뜨리시나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그래프가 1차 크랙 이후로 그냥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저는 제가 로스팅하는 커피들은 가장 좋은 효과를 봤고요. 그 이유는 일단 로스팅이 1차 크랙에 들어갔을 때는 생두들이 이제 원두들이 열을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흡수를 하고 그랬을 때 ROR 그래프를 보시면 그때 1차 크랙 전에 이제 딱 터지기 한 10초, 한 15초 전에 갑자기 ROR이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가 1차 크랙 터지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게 이제 ROR이. 그 이유는 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1차 크랙 전에 확 올라가는 걸 일단 방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제 1차 크랙이 터지는 게 생두 안에 남아있는 이제 물들이 이제 압력으로 인해 온도가 계속 쌓이면서 안에 생두 안의 압력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그거를 구조적으로 못 버티기 때문에 이제 터지는 건데 남은 이제 수분들을 없애기 위해 이제 생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열들을 확 흡수를 해요. 그 기간에. 자, 1차 크랙 딱 터지기 전에. 근데 그 뜻은 생두 자체도 그럼 열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두 자체에서도 그게 열이 확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만면에서는 조금 애프터 테이스트가 조금 텁텁해져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1차 크랙 전부터 서서히 열을 줄여주신 게 좋아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을 쭉 갔다가 이미 올라갔는데 내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ROR이 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ROR이라는 게 생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도가 올라가느냐인데 그걸 또 열풍이나 할로그램을 확 줄여버리시면 1차 크랙 구간에 ROR이 확 떨어지고 어차피 ROR 구간에는 1차 크랙 구간에는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걸 너무 확 줄여버리시면 일단 빈 안 속에 생두 안에 이제 원두 안에가 잘 안 익죠. 그래서 언더 디벨롭먼트가 생기고 산미가 높아지고 바디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크랙 터지기 15초 전에 확 올라가는 현상을 줄이는 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한 로스팅 이제 1차 크랙 전에 한 1분부터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그러다가 1차 크랙 터지기 전에 15초에 그게 더 이상 확 안 올라가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ROR이 이게 또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너무 확 내려가다 보면 열을 안 먹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원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디벨롭먼트 퍼센티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열량 자체는 에너지 자체는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프로파일이 디벨롭먼트 퍼센티지가 16%고 다른 프로파일도 16%예요. 똑같은 16%의 디벨롭먼트 타임 라치오인데 한 프로파일은 ROR이 확 꺾여서 이제 ROR이 확 내려간 프로파일인데 시간을 계속 이제 DTR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재는 게 아니라 1차 크랙부터 그냥 시간을 재는 거잖아. 시간 얼마큼 1차 크랙 구간이 일어났느냐가. 그러면 한 프로파일은 그 반면 똑같은 16%인데 ROR이 서서히 내려갔어요. 쭉이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내에 그 두 번째에 ROR이 서서히 내려갔던 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그 뜻은 DTR은 똑같지만 서서히 더 내려간 ROR 프로파일이 훨씬 더 디벨롭먼트가 배전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밸런스가 더 잡힌 커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팅 할 때 이 DTR과 ROR의 관계성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DTR은
ROR이랑 그렇게 연계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DTR은 그냥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 얼마큼 시간, 그 구간 동안 1차 크랙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 ROR은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저는 거의 관계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피들은 막 20%인데 ROR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시간이 길겠죠. 근데 하지만 낮은 프로파일이 있는 반면 어떤 커피들은 DTR이 12%인데 그 12% 동안 ROR이 높았다면 그 20% 프로파일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20%가 더 수율이 좋고 맛이 좋다는 게 안 돼요. 오히려 그 12% 프로파일이 더 디벨롭먼트가 더 잘 됐고 그리고 맛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이창윤 님이 스크린 사이즈 작고 밀도 높은 콩은 내외부 색상 편차 어느 정도 맞추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색도 기계를 쓰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트랙을 쓰거든요. 컬러 트랙을 쓰고 그리고 수치도 액트론으로 안 재고 저는 이제 컬러 트랙 리딩으로 쓰는데 저는 이제 S7을 쓸 때 내외부를 5 정도로 둬요. 5.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가 60, 내부 55 이렇게 한 5 정도의 범위를 두고요. 다른 이제 그냥 반열풍 기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잡아요. 10에서 12. 이제 스트롱홀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좀 더 좁은 이유는 스트롱홀드는 이제 복사열을 쓰기 때문에 내부 온도, 내부 색깔을 더 올리는데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죠. 이제 복사열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색상 한 5? 근데 그게 밀도 높고 밀도가 낮은 커피를 떠나서 저는 한 5 정도로 봐요. 저는 그 내부와 외부 색상의 편차가 거의 커피마다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가 작고 밀도가 높아도 저는 5 정도로 컬러 트랙을 썼을 때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환님, 안녕하세요. 그럼 추결 그래프가 궁금한데요. 그래프겠죠, 이거?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것이 할로겐 열량이 많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는 것인가요? 오히려, 추결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상을 보실 거예요. 어떤 그래프들은 추결이 처음부터 계속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고, 어떤 그래프는 추결 그래프가 초반에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는 할로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초반에 열풍 세팅이 얼마큼 높느냐에 따라 추결 그래프가 축 떨어지냐 아니면 유지되냐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투입 전에 이제 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풍을 7로 했고 할로겐을 2로 했다, 시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거의 추결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초반부터. 근데 똑같은 커피를 열풍 8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할로겐 2로 했을 때 오히려 초반에 굉장히 조금씩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제 추결 그래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결 그래프는 오히려 제가 경험했을 때 초반에 할로겐의 열량보다는 열풍의 양에 따라 그 열풍의 온도에 따라 추결 그래프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더 이제 좌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계속 뭐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로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보컬 커피는 에티오피아 코케 그리고 제가 쓸 투입 양은 500g 매죠? 네. 그러면 이제 로스팅을 제가 시작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로스팅 지금 로스터기의 화면을 못 보시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잠깐만.
그래서 일단 제가 안 보이네? 제가 내부 온도 170도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타워 드럼 온도는 16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남미생도요. 중남미생도는 저희가 2주 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에티오피아 오늘 코키를 먹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내가 로스팅을 하는데 열량을 초기 세팅을 어떻게 어느 온도에 잡느냐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일단 초반에 투입 온도는 제일 크게 비례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생도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0g을 쓰면 생두 300g을 쓴다 그랬을 때는 제가 170에 165를 세팅을 안 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맛을 잘 끌어내려면 초반의 드라잉 페이즈와 그리고 그 브라우닝 페이즈가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로스팅 이제 시간의 구간에 얼마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초반부터 300g밖에 안 쓰는데 높은 투입 열량을 쓰면 그러면 초반 드라잉 페이지와 그리고 브라우닝 페이지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밋밋해지고 커피가 뭐 산미가 너무 튀거나 그런 커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유저분들이 나는 스트롱홀드를 S7을 쓰는데 200g에서 300g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부 온도는 160 그리고 타워 온도 150으로 잡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400g에서 한 600g까지 쓴다 했을 때는 지금 170, 160 정도 내부 온도 170 그리고 타워 드럼 온도 160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는 700에서 800을 쓸 거다 했을 때는 175, 165 정도를 제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잡을 때는 초반에 이제 열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가 뭐 내추럴 가공법을 쓰느냐 수식 가공법 쓰느냐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내가 생두를 얼마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븐을 500g을 쓰기 때문에 내부 온도 170과 그리고 타워 드럼 온도 165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열이 끝났으니까 제가 생두를 투입하고요. 예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S7 같은 경우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예열을 하고, 충분히 예열을 하셔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현을 하시거나, 만약에 제가 이 프로파일 볶았는데 맛있게 나왔다. 근데 예열을 충분히 안 하고 한 프로파일이라면 나중에 재현을 했을 때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로스팅하는 프로파일도 충분히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지금 이제 170, 165도가 됐으니까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두 투입 중이고, 이제 저희가 초기 세팅을 열풍 7, 할로겐 2로 잡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로스터로서 이 생두가 어느 캐릭터를 갖고 있느냐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고, 근데 에티오피아를 생각해 보시면 플로럴하고 꽃향이 있고 그리고 좀 라이트하면서 그리고 단맛도 좋고, 그리고 또 허니 프로세스니까 수세식보단 단맛이 좋고 바디감이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로스터로서 이 커피의 어느 플레이버 프로파일을 살릴 거냐를 먼저 아시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볶은 다음에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샘플링을 통해서 이 커피의 장점은 뭐다, 난 이걸 살려야겠다를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7-2로 시작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낮게 시작한 이유는 초반에 너무 터닝 포인트와 터닝 시간과 그리고 초반 드라잉 페이지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단맛을 끌어낼 수 있는 구간인 그 브라우닝 페이지, 이제 마일라드 구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적은 열량과 열풍과 할로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7-2로 시작한 다음에 2분, 딱 2분 됐을 때, 열풍을 8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8-2로. 지금 1분 55초 됐고요. 그래서 열풍을 8-2. 아무래도 S7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과 열풍을 쓰지만 그 비율은 지금 한 8:2 정도 돼요. 8:2. 그러면 8:2나 7:3에서 8:2 정도 되는데, 열풍의 그 뜻은 내가 열풍을 올리면 그만큼 더 효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안 올려요. 왜냐면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복사이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두의 내부 안에 침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초반부터 할로겐 올리다 보면 생두 안에 있는 수분들이 더 금방 날아가거든요. 더 증발을 더 빨리 하겠죠. 증발을 더 할수록 그러면 로스팅 프로파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느려져요. 여러분들이 로스터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3분 됐다. 3분 때는 이제 83. 지금 3분 때 지나면서 온도는 125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83을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로스터로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생두 안에 다 수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생두를 재보면 거의 수분이 뭐 8%에서 11% 정도 이제 생두 안에 이제 수분이 있는데, 로스팅을 할 때 내가 그 수분을 얼마큼 빨리 날리느냐 아니면 얼마큼 느리게 날리느냐가 로스팅 프로파일의 맛과 1차 크랙까지 구간의 중요성을 형성을 하는데, 내가 초반에 너무 수분을 빨리 날리면, 수분이란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드라잉 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드라잉 페이스에 모든 수분을 날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한 140도까지 수분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겨우 한 3-4%? 그러니까 생두 표면에 있는 생두를 날리는 건데, 초반부터 할로겐을 너무 빨리 많이 쓰다 보면 내부 안에 있는 수분을 너무 빨리 날리다 보면, 수분이라는 것은 역할은 뭐냐면, 생두 안의 물의 역할은 에너지를 전송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안에 내부까지. 그러니까 생두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물이 끓을 수 있는 이제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압력을 너무 초반에 빨리 이제 수분을 날리다 보면, 수분이 있어야 이 에너지가 생두 가운데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골고루 로스팅이 잘 되는 건데, 초반부터 수분을 너무 날려버리면 이제 열 전달이 중간까지 잘 안 가요. 그렇게 심플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부터 할로겐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한 140도 지났을 때 이제 할로겐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딱 140도가 됐고 5분 15초에 이제 할로겐을 4로 올려요.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초반부터 너무 할로겐을 안 쓰고 열풍만 쓰다 보면, 그러면 수분이 안 날아가겠죠? 내부 안에 있는 수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로스팅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로스팅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브라우닝 페이지가 너무 길어지고 1차 크랙 들어갈 때 너무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게
1차 크랙도 그 조금 팍 터지는 게 아니라 밋밋하게 터지고, 커핑을 하시게 되면 커피 자체가 그렇게 로스팅 프로파일 길어졌지만 열 자체가 잘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산미가 굉장히 높고 밋밋하고 텁텁한 커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6분 18초가 지났고 147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로스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추결 그래프와 빈 그래프가 이제 원두 온도가 만나는 시점. 지금 딱 이제 교차가 됐거든요. 추결 그래프랑 그리고 빈 그래프가.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뜻은 지금 원두들이 타워드럼 온도보다 높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열을 주고 있죠, 안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때 그러면 원두들이 지금 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제 배출을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열 에너지 자체를. 왜냐면 수분율이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차하면 우리 열풍과, 그 뜻은 열풍과 할로겐을 조금씩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154도에 다시 할로겐을 4에서 3으로 내렸어요. 여기서 이 교차할 때 내 열풍이 굉장히 높고 할로겐도 높은데 안 줄인다 했을 때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OI 그래프가 1차 크랙 전에 확 올라가고 그리고 맛면에서도 이제 텁텁하고 조금 로스티한 맛이 많이 나실 거예요. 지금 이제 159도가 됐고 8분 4초가 됐는데 이때 제가 이제 또 열풍도 8에서 7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73. 그래서 이 추결 온도랑 빈 온도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커피는 내가 커피 한번 볶았는데 잠깐만, 이제 1차 크랙이 아직은 진행 안 됐고요. 만약에 어떤 커피는 교차하는 온도가 150도였는데 똑같은 생두인데 다음날 볶았는데 교차하는 시점이 145도다. 그러면 추결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는 거죠, 초반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열을 오래 충분히 안 했거나, 아니면 초반에 열풍 세팅이 너무 낮았거나, 둘 중을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곧 1차가 터질 것 같은데, 지금이 9분 30초 지났고요. 그리고 167도입니다. 지금 이제 170도 지났고, 이제 크랙이 지금 이제 시작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랙 시작됐고, 1차 크랙 시작됐습니다. 1차 크랙이 171도에 시작했어요. 이제 이 새로운 S7 프로나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S7 프로 같은 경우는 ROI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DTR 퍼센티지도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해요, S7 프로가.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 크랙이 언제, 어느 시간과 어느 온도에 일어나는지 표시를 해주고요. 저가 이제 73인데, 초반, 1차 크랙 시작하고, 초반 1분 때까지는 제가 안 건드려요, 열을. 그러다가 지금 이제 1분이 지났고, 제가 이제 다시 할로겐을 3에서 2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1분 46초 176도에 열풍으로 6으로 내리고요. 제 목표는 177.5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분에 배출. 로스팅 완료했습니다. 지금 12분에 177.5도 로 됐고요. 1차가 아까 10분 17초여갖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1차 크랙 그 구간은 거의 이제 1분 한 40초 정도 됐죠. 제가 지금 볶은 프로파일은 필터용 프로파일이고요. 필터 커피용. 그리고 에스프레소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과 그리고 이제 1차 크랙 구간 시간을 좀 더 올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에스프레소를 볶았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3분까지 갔을 거고, 그리고 한 181도? 최대한 근데 1차 크랙 구간을, 예를 들어서 ROR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정혜진님, 저 이제 뭐 지금 제가 하면서 올리신 질문들 이제 몇 가지 답변을 드릴 텐데, 정혜진님이 1차 크랙 시작 전에 열량을 줄이시는 구간이 있나 봅니다. 그게 근데 커피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다 이게 1차 크랙 전에 이 ROR이 확 올라가는 구간이 한 10초에서 15초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크랙 1분 전부터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점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추결 그래프와 그리고 빈 온도 그래프가 이제 딱 이제 교차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 서서히 열을 줄여요. 그러면 저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확 열풍을 2로 한 2단계로 줄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1단계로.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열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이 로스터기의 70%에서 80%가 거의 열풍에 의한 로스팅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7로 세팅을 8로 잡고 있었는데 6으로 확 줄이다 보면, 그러면 원두에 가해진 에너지가 너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ROR이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원두 자체가 잘 디벨롭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빈 그래프와 추결 그래프가 만나는 시점 조금 이후부터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커피염님, 개인 카페에 질문 카페에 하나 올렸는데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질문이지? 저는 네이버까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거 보고 그냥 올렸어요. 커피염님은 지금 어느 질문인지 저희가 몰라가지고 저희가 다시 네이버 카페에 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생두는 저희가 장기덕님은
중남미 선도 저희가 다음에 정남미 생두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리님, S7도 S9도 가진 유저시라고 알고 있는데 매장 SU용보다 브루잉용으로 수호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저희 이제 센터커피 매장에서는 저희가 브루잉용 커피를 보시면 굉장히 산미가 높고 그리고 복합적인 맛이 많은 생두들을 써요. 저희 브루잉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S7과 S7 프로가 그런 제가 원하는 복합적인 맛들과 산미 그리고 클린컵을 극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로스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7을 브루잉용으로 이제 스트롱을 쓰고 있고, 제가 S9은 제가 이제 매장용은 저희가 타 로스터기 업체를 쓰지만 매장 이제 에스프레소용은 저희 회사 납품용은 S9을 쓰고 있어요. 그 S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현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제가 굳이 옆에 로스터기 안 붙어 있어도 재현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맛 차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S9 같은 경우에는 재현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형 납품을 할 때 계속 틀어놓으면서 로스팅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S7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S9 같은 경우에는 단맛도 조금 이제 기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단맛도 훨씬 더 잘 나오고 바디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히 막 S9을 저희 매장용 SO용으로 안 쓴 이유는 없고요. S9은 지금 저희가 납품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타 로스터기를 그냥 제가 매장용으로 쓰고 있어요. 인도 커피, 이제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인도 커피와 중남미 커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드럼 최대로 어디까지 낮추시는지 궁금합니다. 파워드럼 온도를 제가 제일 낮게 낮추는 게, 저희 가끔씩 이제 250g 최소로 볶는 게 저희 250g을 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타워드럼 온도 150까지 낮추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춘 거는 150, 근데 타워드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로 쓰는 거는 165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투입량이 얼마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잡고 있어요. 장기덕씨, 추결 온도가 로스터기 버전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 기계라는 게 다 완벽하게 딱 똑같이 나올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온도라는 게, 추결 온도라는 게 이게 센서가 재는 거고, 그게 센서의 위치 그리고 센서가 다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기계마다 완전 차이가 너무 확 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S7이나 그리고 장기덕 님이 갖고 있는 S7이나 온도 차이는 뭐 버전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뭐 지금 이제 S7도 있고 이제 S7 프로도 나왔죠. S7 프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센서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기계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입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 주셔도 됩니다. 커피는 오래 걸리니까 브루잉 할까요? 브루잉으로 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그 10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지금 방금
볶은 에티오피아 코끼 허니를 브루잉으로 내려서 맛이 어떤지 여기 로스터 염님과 함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코끼 허니 1팝 종료하고 배출하셨나요? 거의 이제 1팝 종료 됐을 때 배출했습니다. 네. 로스팅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이 스트롱홀드랑 이제 교육 영상도 지금 계속 찍고 있고요. 지금 거의 최근 두 달에서 세 달간 계속 교육 영상을 찍고, 그리고 S7 프로, S9 교육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조금 있으시면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제 S7을 쓰면서 제가 스트롱홀드와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것을 이런 자리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모르는 거 같아서 뭐 내가 너무 뭐 부끄러운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S7 대해서, 그리고 뭐 S7 프로나 S9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S7 로스팅기 S7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사영 필님이 해주셨는데, S7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로스터와 다른 것은 타워 드럼형이죠. 그 타워 드럼형은 이 S7의 드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가스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럼이 회전을 하는데 S7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드럼이 고정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센서로 치결, 그러니까 드럼 자체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에 열풍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7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스터, 이제 다른 직화나 이제 그 가스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열풍 비율이 70에서 80, 그리고 그리고 그 전도열이 한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한 열풍이 70에서 80이고 나머지가 할로겐이 한 20, 그리고 조금 이제 전도열도 조금씩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전도열로 이제 생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열 비율이 굉장히 작고 할로겐을 쓰기 때문에 이제 할로겐의 열량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일반 드럼 로스터기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맛 프로파일도 조금씩 똑같은 생두를 써도 맛 프로파일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S7 같은 경우에는 재현성이 있는 로스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로스팅을 했는데 이 로스팅 프로파일의 맛이 마음에 든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일반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파일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프로파일 제가 매뉴얼로 다시 이제 로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파일 따라가려고. 하지만 S7 같은 경우에는 재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충분히 해주시고 생두만 넣어주시면 스트롱홀드 S7 자체가 내가 저장했던 프로파일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그 뜻은 로스터기 옆에 계속 안 붙어 있어도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는 조금 더 자유롭죠.
뭐 그 시간 동안 내가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뭐 다 이제 로스팅을 다음 거를 이제 준비하던가 뭐 그런 걸 좀 더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죠. 그렇게 로스팅 하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SL 스트롱홀드 본사에 와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돌려보시고 맛도 보시고 차이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홍지영 씨, 스트롱홀드로 로스팅 할 때 SO용 블렌딩 팁 줄만 하신 건 있으신가요? 스트롱홀드로 로스팅 할 때 SO용 블렌드 팁, 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 블렌딩을 할 때 로스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생두를 선 블렌딩을 해가지고 로스팅을 하냐 아니면 처음에 생두들을 따로따로 볶아서 후 블렌딩을 하냐인데 저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선 블렌딩은 진짜 밀도와 수분율이 진짜 비슷하지 않는 이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각 블렌딩 안에 들어가 있는 생두들을 따로 다 볶으시고 프로파일 저장하신 다음에 후 블렌딩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의 일관성이나 로스팅 일관성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생두를 선 블렌딩 해가지고 제형 프로파일로 잡으시면 그 제형 프로파일이 조금씩 많이 이제 제형 프로파일 쓰셔도 조금씩 많이 틀어주실 거예요. 다 염주인님 너무 이뻐요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인기 많으시네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 질문은 없고 다 염주인님 너무 이뻐요. 뭐 로스터 염님의 쿠키 허니도 맛있죠. 네, 맛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방금 한 거.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방금 볶은 코케 허니 아이스로 지금 염주인님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각각 포인트를 안 맞춥니다. 로스팅 송영관님이 대부분 로스팅 하실 때 총 기간 10분 넘게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커피마다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파나마 게이샤를 볶을 때는 거의 8분대예요. 굉장히 빠르죠. 왜냐면 파나마 에스메랄다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 게이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산미와 그 플로럴한 아로마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뭐 엘살바도 뭐 내추럴 볶을 때는 10분 넘어가는 프로파일도 있고요. 그래서 커피마다 어느 부분을 살리냐에 따라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따뜻한 거랑 아이스랑. 아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스로 내린 거 지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하는 게 이거 제가 평가하기엔 그렇고 이 염주인님이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아까 박상우 씨 오기 전에 코케아니 로스팅 한번 했었는데 제가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향미가 확실히 많이 사는 느낌? 네, 어떠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커피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향미 그러니까 뭐 향미와 그리고 산미 그리고 단맛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제일 살리기 위해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초반에 이제 1차 크랙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길었어요. 10분 걸렸죠. 1차 크랙 들어가기 전까지. 만약에
제가 1차 크랙이 만약에 한 8분대에 왔다. 그랬으면 이런 단맛이나 클린컵이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산미는 높았겠죠. 근데 단맛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산미와 그런 복합적인 향미를 살려기 때문에 일단 생두에 제일 어울리는 맛들이, 그리고 내가 살려야 되는 맛들이 뭐냐를 파악을 하면, 그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로스팅을 하시면 조금 더 로스팅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맛있게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4시가 벌써 됐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계속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다 못 드리지만, 저희가 솔직히 오늘 이거 막 사람들 막 5명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할 때 사전에 질문들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사전에 답변들 적어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훈 씨가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지금 사용하신 S7 열이 10까지 있나요? 근데 10까지 있습니다. 0부터 10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